언피시함에 지친 게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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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시한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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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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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1 마무리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인사하네요. 네, 사실 저희가 중간에 하다가 날아갔어요. 네. 네. 지금 기계가 갑자기 꺼져가지고 네. 50분 한 개 날아갔네요. 네, 50분 분량이 날아가서 울고 싶어요 지금. 아니 그래도 우리는 프로니까 울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럼요. 다시 할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오프닝은 굉장히 많은 분들의 목소리로 시작을 했죠. 네. 네. 저희가 시즌 1을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시즌 1에서 출연하셨던 모든 게스트분의 목소리를 다 모아서 네. 조각조각 편집을 맞습니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뜻깊게 맞아요. 열어봤고요. 네. 들으시는 분들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는 되게 뿌듯했는데. 맞아요.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됐어요. 맞아요. 야, 장장 8개월을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세 보니까 20몇 분, 23분 막 이렇거든요. 네. 게스트가. 와 진짜 많이 거쳐가셨죠. 전문 패널 방송. 너무너무 감사해요. 시즌 2에도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공지할 게 있죠 우리가. 아 맞아, 우리 공지 먼저 해야 되는구나. 네. 네. 자, 굉장히 프로 진행인 같아 지금. 방송이 한번 잘리고 나니까 앞에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서 지금. 자, 우리가 네. 이제 고대하던 오프라인 청취자 모임을 개최하게 되었어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아, 박수. 와. 자, 일시가 2019년 2월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네. 5시까지고요. 네. 장소는 어디죠? 온스입니다. 온스입니다. 네, 종로에 있는 네. 온스. 바로 네. 그 온스. 네, 저희가 온스. 맨날 말하던 온스. 맞아요. 온스 사랑방. 네. 자, 감사하게도 온스 사장님께서 흔쾌히 장소 대관을 허락해 주셔서 네. 네. 물론 공짜로 빌리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어쨌든 저희가 그 공간에서 청취자 모임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좌석이 30개밖에 없어가지고 네. 저희가 부득이하게 저희 앉을 자리 3개 빼고 네. 27분까지 최대로 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시는 분들에게 다 대접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대관을 하고 뭐 또 네. 이제 약간 자그마한 선물도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이고 다과도 간단하게 네네, 준비를 할 그렇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다 비용이 조금씩 들기 때문에 뭐 그것을 이제 n분의 1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부과를 하겠다 이런 말은 아니고 네. 예, 적게나마 이제 좀 네. 여러분들께 참가비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그렇죠. 그걸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은 인당 10,000원 정도가 네. 네. 그 될 내외가 것 되지 않을까요? 같아요.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예산을 잡고 있고요. 네. 27분이 다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네. 어찌됐건 네. 10,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좀 그날 얼굴을 뵀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신청 방법을 구글 폼으로 일단은 네네. 받을 거고요. 네. 네. 그리고 그건 일단 예약인 것이고 네. 예약을 확정을 하시려면 네. 저희가 올려드리는 계좌번호로 네. 10,000원을 입금을 하시면 네. 그 순서대로 네. 선착순으로 27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카카오나 아니면 토스의 모임 통장 같은 거를 개설을 해서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거는 이제 서로 익명들이 또 다 보장이 되니까 네네네. 익명성이 중요한 키워 활동이잖아요. 대신에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익명으로 하실 경우에는 입금하시는 닉네임과 신청하시는 닉네임이 네, 일치를 같아야 해야겠죠. 돼요. 네네. 그거를 그렇게 해주시면.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올라온 다음에 폼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주시길 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날 네, 온스가 밤에는 칵테일이 되지만 낮 시간이고 맞아요. 이래서 칵테일은 안 되고 커피, 차, 병맥주 이렇게 네, 3개 맞습니다. 정도만 준비를 하실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가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날 오셔서 좀 뭐가 좀 심심하시다거나 뭐 마시고 싶으시다면 따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낮이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분들이 동시에 주문을 하시면 칵테일을 제조하기가 힘든 맞아요. 그 사장님의 네, 사정상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아, 네네. 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공지사항에 글로 또 올려드릴게요. 네, 네, 그럼요. 여러 채널에 다 올려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우리 셋 되게 뻔뻔하네요.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그죠? 아 그럼요. 8개월을 했는데 아, 잠깐 그 근황을 다 들어볼까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근황 얘기로 네. 엄청 자연스럽다 네, 그죠? 우리 3주 만에 녹음하는 거라 네. 근황이 좀 있죠. 네. 근황 좀 얘기가. 많죠. 네. 아까처럼 한나 씨 먼저 하실래요, 얘기를? 아까처럼요. 네, 저는 방송을 저희가 이제 쉬는 동안에, 그러니까 계획이 없었잖아요. 또 이제 누구를 초청을 해서 하는 그런 케어케어에게가 없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지냈어요. 좀 사실 이 방송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방송이기도 하니까 편집도 그렇고 뭐 구성도 그렇고 되게 신경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하니까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 방송을 하기 싫었다는 건 아니고 좀 그랬네요. 어쨌든 제 본인 일만 이제 좀 있다가 보니까 좀 편했는데 덕분에 종로도 좀 많이 가서 놀았던 것 같고요. 다른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좀 많이 만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엠바고가 풀린 소식이 하나 있죠. 아, 네. 아까 풀었는데 아까 되게 힘겹게 풀었는데 네. 한번 이제- 풀고 나니까 네. 힘이 빠지죠. 네, 또 풀어야 되는구나. 약간 뭐였냐면요. 제가 사실 이 키어가 키어에게를 진행하는 중간에 애인과 6년 된 애인과 헤어졌습니다. 음. 이게 뭐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고 음. 사실 조금 삐그덕거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잘 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노력을 해서 되게 질척거리거나 혹은 되게 더럽거나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이별 이런 거 아니었고 정말 잘 서로의 이제 애정을 더 이상 지속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되게 잘 만나요. 그냥 사실 연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연인이었다라는 것만 빼면은 되게 좋은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나게 친하고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친구이기 네. 때문에 종종 봐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헤어지고 나니까 뭔가 제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만나고 싶어지나 요새 봐요. 많이 만나시더라고요. 네. 그렇긴 게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 마음은 옛날에도 있었겠죠. 누군가를 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한이 풀린 거잖아요. 리미트가 풀린 거니까. 고삐 풀린 네. 망아지처럼 네, 요새 거의 망아지예요. 맞아요. 수능 네. 끝난 고3이시네요. 자, 그러면은 한나가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한나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네. 네, 온라인 봉인을 또 네. 우리 지금 교육부가 하는 것처럼 한나가 못 나가게 네. 아휴 참. 아주 그냥 또- 우리 교육부 아주 네. 네, 좀 그 속상한 일이 하나 있긴 네, 했는데 맞아요. 네. 물론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네. 정말 정말 안타까운 나- 일입니다. 네. 이게 국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음. 어쨌든 네. 네, 이 얘기가 또 길어질 네, 것 네, 같으니까 네. 네. 네, 나중에 또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아까 이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네. 삼식님은 어떠셨나요? 아, 참 여러분 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빼먹은 얘기가 있는데 뭐예요? 지금 우리가 뭘 먹고 있죠? 맞아. 아, 자, 우리가 지금 귤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맞아요. 청취자 한 분 닭광님께서 닭광님. 네. 아 진짜 저희한테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귤을- 근데 달고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귤을 보내주셨어요. 네. 녹음할 때 먹으라고.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고이고이 갖고 있다가 와서 다 풀었습니다. 네, 네.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닭광님. 네. 닭광님 매번 이렇게 그 후기도 주시고. 네, 후기도 주시고 나무 위키 업데이트도 막 해주시고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발님께서 또 다른 청취자시죠? 또 다른 청취자 댓글을 되게 길게 네, 달아주시는 맞아요. 도발님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녹음을 한다니까 네, 커피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이가 아까 녹음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이 좀 아파서 네. 너무 무언가 먹고 싶어서 간절하게 맞아요. 원했는데 우리 도발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커피 은혜. 커피 은혜.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분의 힘으로
예, 맛있게 간식을 먹으면서 녹음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녹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까랑 똑같이 멘트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만하세요.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확실히 너무 웃기는 게 두 번 하니까 네. 지금 우리 아까 한 20분 동안 한 얘기를 한 10분 만에 다 했어요. 너무 재밌다. 네. 다시 하는 것도 재밌네요. 네. 네, 여러분도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약간 멘붕을 털어내고 네, 그렇죠. 웃으면서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 네. 조금 어수선해도 이해해 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뭐 레포트 한 번씩 다 날아간 적 있잖아요. 다시 한번 써본 적 그런 있어요. 경험 왜 있으시지 없겠어요? 않아요? 저는 밤새워 만든 PPT가 날아가서 다시 만든 적도 있는데 보통 그러면 더 잘 만들어져요. 맞아요. 내용이 간결해지고 더 빨라지고. 이미 리소스는 다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맞아. 다 있으니까 맞아. 쫙쫙쫙 붙이면 돼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럼 제 근황 얘기를 간단히 할게요. 네, 들어가죠. 제가 방송에서는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저는 예전에 악기 했다는 얘기는 했었죠. 네. 그 커밍아웃 얘기를 네네, 하고 그렇죠. 하면서 이제 그 악기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꾸준히. 네. 물론 전공은 아니지만 네. 그러다가 한 3년 전부터 게이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단체가 막 오픈된 단체는 아니어가지고 관객분들도 다 전석 지인들 초청으로만 이제 공연을 네. 하다 보니까 아우팅 위험 때문에 주로 그런 건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모르실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 이름 이야기를 해도. 네. 네. 어쨌든 나름 굉장히 오래된 단체이기도 하고 음. 지난 주말에 공연을 했는데 이제 한나 씨랑 지금 씨도 네. 이제 초청을 해서 네. 네. 다녀가셨죠. 약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정기 공연하고 또 중간중간에 기획 연주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음악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준 되게 고마운 단체예요. 이렇게 취미를 하다 보면은 어떤 외부적인 동기가 있어야 네, 조금 더 그럼요. 실력도 늘고 열심히 하게 됐는데 단체 들어가기 전에는 콩쿠르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막 레슨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네. 혼자 연습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연주회를 서야 된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또 연습을 막 하게 되고 네. 그만큼 또 실력도 늘고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게 취미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또 이 단체가 좋은 게 뭐냐면요. 저희가 관객들한테 입장료를 받지는 않아요. 네. 대신에 오시는 분들께 자발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그 돈을 모아서 저희가 저희 이름으로 성소수자 인권 운동 하시는 단체에다가 후원을 해요. 네. 매년 다른 단체들을 선정을 해서 근데 올해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선정이 되어서 그 대표분들도 초청을 해서 또 네. 공연장 중간에 또 네. 소감도 듣고 네, 그랬었죠. 인사 말씀도 듣고 해서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역대 최다 기금액이 뭐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잘 됐습니다. 네. 진짜 저는 올해 되게 좋았어요.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얘기를 한 게 되게 우리가 했던 방송들에서 했던 얘기들이었잖아요. 맞아요. 분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울컥했죠. 많이 네. 울컥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도 앉아 있는데 좀 울컥했어요. 원래는 네. 그분들이 직접 나와서 멘트를 하시지 않고 저희가 네. 원래 계획했던 거는 그분들이 네. 보내주셨던 짧은 클립을 트는 트는 거였어요. 그 네, 클립이 네. 이제 어떤 뉴스 YTN이었나? 네네. 거기서 인터뷰하신 네, 영상. 인터뷰하신 영상 그걸 틀려고 했는데 네. 그거를 리허설 때 틀었는데 네. 그 단원들이 막 다 울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좀 눈물 날 것 같았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영상은 너무 좋은데 이거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다운될 것 같아서 걱정이다. 그래서 이제 영상은 안 틀고 직접 그분들의 인사를 듣는 걸로 바꿨었거든요. 항상 되게 감사한 단체죠. 네네. 항상 힘이 되어주시고 네. 그런 분들께 저희가 보답을 하는 마음으로 이제 연주도 들려드리고 네. 성의 표시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기회였어요. 네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공연이었고 되게 삼식님이 그렇게 공연을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부럽기도 했고요. 네. 또 두 분도 네. 악기 하나씩 하시니까 네. 제가 같이 하자고 막 꼬셨는데 네, 맞아요. 아직 네. 망설이시나 봐요. 요즘 저는 시간적 여유가 약간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과연 사실 관둔 지 거의 10년이 가까이 됐거든요. 저도요. 저도 그 정도. 네, 지금 잡아도
과연 활 쓰는 법이나 기억을 할까? 우리 전 스트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활은 과연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네요. 저는 음을 잡을 수나 있을까? 음정요? 네, 음정이나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거는 기억해, 몸이 기억을 해서 현을 잡는 방식이라든지 이 자세는 기억이 나는데 막상 이렇게 잡고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근데 또 하다 보면 네. 두 분 다 어릴 때 한 거라서 분명히 기억날 거예요. 몸이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삼식님 이번에 공연을 보고 나도 이제 제가 이제 주말에 좀 여유가 생겨서 이번에 또 삼식 공연을 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도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연 이제 인터미션 중간에 제가 저 첼로 해요. 네, 첼로 그 하드 케이스를 갖고 사서 갖고 오려고 집에서. 그래서 검색을 했는데 비싸요. 네, 바로 포기했어요. 네. 하드 케이스 좋은 거 사려면 진짜 비싸요. 네. 좋은 게 아니더라도 3-40만 원 이상 그냥 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악기 자체가 그렇게 비싼 악기가 아니어서 그냥. 아니 첼로도 비싼 건 비싸죠. 왜요? 그렇죠. 아니 그 악기가 안 비싼 건 아니에요. 네. 근데 하드 케이스에 넣을 만큼의 그런 좋은 악기는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포기했어요. 나중에 그냥 차를 끌고 내려갈 때 그냥 갖고 와야겠다. 네. 그러세요. 네. 뭐 오케스트라를 같이 하든 안 하든 뭔가 음악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이라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취미니까. 네. 자, 제 근황은 그랬습니다. 네. 지금님 어떠셨어요? 네, 제 근황은 대략 2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참 이 방송하면서 저의 인생사가 참 많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또 연애합니다, 여러분. 네. 폭탄 선언. 네, 저 청취자분하고 예전에 연애를 했다가 또 헤어지고 정말 방송을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게 정말 생사를 함께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 분은 트위터로 만나게 됐고 한 3개월 정도 썸을 타다가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제가 사실 지금 좀 많이 좋아하고 있어서 놓치고 싶지 않아요. 놓치고 싶지 않아서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상한 분위기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뭐 말을 안 해버리고 그냥 그 분위기 그대로 그냥 계속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좀 그런 게 있어서 뭐 물론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시간이 말해줄 문제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잘 만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기 좋아요. 그때 공연 때 같이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두 분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공연 참 좋다고 했고 많은 얘기들 지금 만나면서 뭐 많은 얘기하면서 참 늘 나날나날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간다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저 미국으로 유학 안 가려고요. 왜냐면 제가 사실 아주 예기치 못하게 총학생회장이 됐다고 저번 우리 LI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유학 준비를 사실 1년을 미루게 됐어요. 그렇게 1년을 미루고서 요새 총학생회장직 수행하면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왜 욕먹을 짓을 왜 사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우리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제 전공이 정치 제도거든요. 지금 의회, 정당, 선거 제도 이런 거 해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성소수자 얘기는 사실 다룰 수가 없어요. 뭐 다루는 부분이라 봤자 뭐 선거 제도에 뭐 비례대표제 정도, 그 정도 이제 뭐 소수의 이야기가 뭐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형태의 뭐 선거제도 뭐 이런 식으로만 다루지 정말 다룰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론 논문은 써제끼고 있고 계속 만들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물론 논문을 만들어내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는 약간 다른 일이죠. 왜냐하면 논문 만들어내는 건 기술인 거니까. 물론 기술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요새 느끼는 정치학 논문은 좀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 공부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분야를 해야 될지라고 고민을 한 끝에 결국 저는 그냥 정치사를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석사는 지금 정치제도 하는 걸로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정치사 외교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곳이 사실 일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일본으로 유학 준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뭐 박사학위 끝내고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도 되는 거니까요. 네. 요즘 정말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막 줄을 이으면서 이런 불확실성에 견디는 연습을 요새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겠구나. 맞아요. 그러면 그래요. 정말 지금 나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럼 이것을 의연하게 넘길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유연한 자세. 그래서 요새는 물론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막 가지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려고 막 누워가지고 깜깜한 방구석을 막 바라보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럴 때는 또 충분히 우울하자. 그래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래 하루하루 그렇게 하고 그냥 버틴다는 생각으로 또 꼭 버틴다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스트레스 없게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동시에 나에게 닥쳐온 이런 아주 예기치 못한 것들을 의연하게 대하자라는 마음으로 요새 좀 살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우리 방송이 지금 씨한테 물론 우리도 다 한나씨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씨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연애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맞아요. 진로가 왜 그렇게 됐냐면 요새 대학원생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하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제 스스로 약간 막 시위하고 이런 것보다 직접 뭔가 카드를 들고 협상하고 이런 걸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물론 그렇게 협상해가지고 뭘 얻어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약간 제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보수적인가? 라는 생각을 사실 요새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렇게 해서 바뀔 건 없는 것 같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막상 정말 그런 현장에서 그런 상황을 직면을 하니까 더더욱 고민이 좀 많이 생겼던 거고 이 방송 덕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랬던 거는 안 그랬으면 만약에 이 방송 시작하지 않고 만약에 총학생회장직을 하게 됐으면 아마 저는 뭐 학교에서 뭐 분란 일으키기도 싫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약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히려 이 방송을 통해서 저의 목소리를 내고 또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을 때 목소리 내는 건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고 했으니까 지금 더더욱 대학원생의 감정에 그 상황에 감정을 이입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 스스로 대학원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키어가 키어에게를 준비를 하면서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어떤 얘기요? 그 너희가 하는 게 진짜 엄청나게 대단해서 그 세상을 다 바꿔버리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너희는 좋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부의 목소리지만 그것이 이렇게 목소리와 녹음된 파일로 아카이빙 되고 있다라는 것에 그냥 의의를 크게 둬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이 방송을 지우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또 들어와서 이 방송을 듣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맞아요. 그게 팟캐스트의 매력인 것 같아요. 라디오와 다른 매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에 의의를 둬라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지금 이 말씀 들으니까. 전에 언젠가 어떤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책의 한 구절 있잖아요. 끊임없이 작은 균열을 일으키는 거. 아마 삼식님 애인분께서 맞아요. 그렇죠. 책 글귀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큰 힘이다. 뭐 이런 얘기. 그때 저희가 한창 중간에 너무 막 방송하기 힘들어갖고 그때만 해도 다른 키워드의 얘기를 들으면서 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 사람들의 상황이 또 이렇구나 막 되게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들으면서도. 아무튼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된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힘으로 저희가 시즌 2까지 또 그 이후까지도 더 열심히 방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뭐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말이 열심히 나누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50분 동안 한 얘기를 30분 만에 다 했죠. 끝냈네요. 역시 두 번째 하는 게 더 한 번 다시 하면 10분 만에 할 수 있게.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후기가 엄청나게 많이 와 있잖아요. 정말 많이 맞아요. 왔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전원 내려갔을 때 이거 어떻게 시간 없는데 이 쿠키즈 어떻게 그러니까요. 할까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전화위복 삼아서 네. 더 힘을 내서 네, 네. 팟빵 댓글부터 네, 팟빵 네. 댓글부터 읽겠습니다. 네. 읽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후기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너무 이런 걸 보면서 힘이 돼요. 가장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읽었던 댓글이 네. 그 이적행위님 댓글. 네네. 이었죠, 팟빵의 이정행님 네. 댓글이었죠. 그 다음부터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각생 토끼님께서 어머님의 마음, 어머님의 고민이 깊게 느껴지네요. 가족과 퀴어가 과연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일까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그 해답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나와주신 어머님께 청취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방송을 듣고서 달아주신 댓글인 네. 것 같아요. 네네. 삼식님 어머니 나오셨던 방송 진짜 반응 대박이었죠. 네. 맞아요. 네. 진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위로를 많이 받으셨다는 음. 분도 계셨고 힘이 되셨다는 분도 계셨고. 네. 지토 형 댓글을 읽으면서 든 느낌을 짧게만 얘기하면 네. 가족과 퀴어가 과연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일까? 라는 지점이 좀 많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를 대하는 사회적 편견이나 이런 것이 정말 깊게 뿌리 박혀서 가족이라고 하는 자신의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이 가장 최후의 울타리잖아요. 가장 가장 최후 방어선이라고 그죠, 해야 최후 방어선이라고 해야 될까. 마지막 나의 네. 롤러코스터의 그 안전바 같은 그쵸 네, 그쵸.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인데 정말 공존할 수 없게 인식을 하셨다고 하니 물론 이런 분이 이제 우리 지토 형 한 분만 아니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뭐 물론 어떻게 커밍아웃을 해야 될까 굉장히 두려운 분들도 많겠지만 모두 하여튼 용기 내서 꼭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하나 드는 생각이 저희 오케스트라에서 네. 단원분들의 가족을 초청하거든요. 네. 커밍아웃 하신 분들. 아, 네. 근데 많이 없어요. 가족을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이. 참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전 너무 잘 알고 있고 가족들한테 당연히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 부모님이나 뭐 형제나.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는 나는 가족한테 영영 비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오케스트라를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그 가족과 퀴어가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빨리. 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로 넘어갈까요? 다음 댓글 이적행이님의 댓글입니다. 퀴어가 퀴어에게 조금 있으면 끝난다니 아쉬워요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11월 23일에 하신 거니까 저희가 이제 엘라이 방송하기 전에 올려주신 거네요. 네. 네. 저희도 아쉬워요. 좀 시원섭섭한. 네, 시원섭섭. 사실 좀 네. 힘들긴 했죠. 네. 그리고 못 다룬 게 하나가 있어서 조금 마음에 걸리긴 마음에 하는데. 걸리긴 해요. 그게 저희가 MTF 트랜스젠더 분을 사실 일정이 너무 다들 안 맞으신 것도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지원을 받아서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 기간이 거의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일정상 다루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단순히 일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 퀴어가 퀴어에게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예민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그 일부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네. 굉장히 혐오를 하고 있죠. 주 타겟으로 그렇죠. 삼고서 막 그렇죠.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MTF 트랜스젠더를 뭐 여성성을 재생산하네, 뭐 코르셋을 조이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얘기를 섣불리 했다가 오히려 좀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들어서 네. 맞아요. 조금 더 이렇게 아까 한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사업 기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쫓기면서 준비를 했다가 네. 너무 준비 없이 하게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멈췄고요. 네. 이분들의 이야기는 저희가 시즌 2에서 네. 꼭 자리를 마련을 해서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시작 기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네. 좀 준비를 많이 하려고 좀 하고 네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못 다룬다고 저희가 앞으로 안 다룰 게 아니니까 조금 더 네. 철저하게 준비를 네. 해서 네. 아쉬운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볼까요? 듀뿜님께서 한동안 막
일주일에 막 30몇 시간씩 들어주시던 그 뒷부님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늘 잘 듣고 있는 30대 바이섹슈얼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3번 돌려 들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댓글 남겨요. 팟캐의 첫 댓글 게피방이 되었네요. 괄호였고요. 처음 크루징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반감, 의문이 조금 들다가 끝까지 들으니 논조가 그게 아니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그 도균님 나오셨던 방송을 듣고 달아주신 댓글이네요. 저는 크루징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었고 초반 용어 설명에서 단기적인 성관계 확대를 찾는 활동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괄호 열고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겠지요. 괄호 닫고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 돈도 없고 나이 든 분들은 어디에서 상대를 찾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괄호 열고 물론 성욕도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라는 것은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괄호 닫고 개인적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사회 도움이 필요한가? 과연 그런 것까지 국가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져 줘야 하나? 그것보다는 더 기본적인 의식주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들으니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 크루징을 기본적인 타인과의 소통 창구 혹은 소속감이나 사회 내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치환해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괄호 열고 이것도 맞게 이해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괄호 닫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회안전망 대상이라 부분적으로도 듣고는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셜라이징은 삶을 살아가며 자신이 노력해 만들어가고 키워가는 것이고 노년에 친구가 없다거나 가족이 없다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내가 은연중에 생각해왔구나 라고 느끼게 되어 더 놀라웠어요. 성소수자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게 나이를 먹고 주류 사회에서 더 벗어나게 되면 생각보다 문제가 커질 수 있겠구나. 느끼는 것도 많은 에피소드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디까지가 사회의 책임이고 어디서부터가 개인의 책임인지가 굉장히 모호해지기도 하고 완벽한 평등이란 것은 불가능하기도 필요도 없는데 괄호 열고 애초에 모두가 같을 수 없고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체주의 같은 폭력성을 내포하니까요. 괄호 닫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평등의 대상으로 봐야 할지 아무튼 늘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방송 늘 감사합니다. 이왕 긴 글 남기는 김에 지금님, 한나님, 삼식님 언제나 바쁜 시간 쪼개서 열심히 방송 준비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생각들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길게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되게 저희가 그날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조금 더 깊이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사실 크루징이라는 게 뒷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게 맞죠. 이 개념이 맞죠. 단기적인 성관계 상대를 찾는 활동. 그렇게 맞게 이해하신 거 맞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거는 그 개념을 크루징의 개념을 더 확장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바깥으로 밀려난 분들이 어떤 소수자성에 의해서 바깥으로 밀려난 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귀고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할 수 있는 장이 크루징이라는 수단 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크루징을 더 장려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크루징 밖에 없는 소셜라이징을 하는데 크루징을 할 수밖에 없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논의가 필요하고 또는 대안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근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긴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건 누군가 친구를 사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져줄 것인가. 물론 책임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또 책임을 져라라고 막 막무가내로 요구를 하기에는 또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그 나라에 가 살아본 건 아니지만 여러 사례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를 접했을 때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그런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쪽에 그런 사회 안전망이라는 개념으로 약간 공동체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되게 작은 카운티 단위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서 거기는 되게 작은 모임도 많잖아요. 무슨 모임 해가면서 그런 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내 이 사회 구성원 중에 하나라도
바깥으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공동체적 의식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나 싶었는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개인의 그 책임으로 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제일 사실 큰 게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도 네가 그래서 그래, 네가 약해서 그래,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도 너는 그것도 못 버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사람을 그렇게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걸 보지 않고 개인이 거기서 못 버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그런 작은 논의들도 참 시도가 되지 않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저희가. 사회가 이거를 책임질 때 반드시 성소수자의 어떤 면으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쵸?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노인소외라는 문제도 분명히 여기 포함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맞물려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세대가 올라갈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아까 한나님이 얘기하신 그 다른 좀 그런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들에 가면은 사실 노인분들끼리 모여 있어도 이 사람이 뭐 게이건 뭐 레즈비언이건 뭐 트랜스젠더건 상관없이 그냥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노인 공동체마저도 너무나 이성의 중심주의고 그렇죠.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밖으로 튕겨져 나오고 이런 문제도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식 개선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참 너무나 제가 또 하나만한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견고한 벽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분들보다 조금이라도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이 좀 바뀔 여지가 아직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좀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 정도 보면은요. 75 먹고 막내 돼갖고 물 들어가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내가 여기 나이 70 먹었는데 내 그냥 형들이 이름 부르면서 막 야 누구야 이러면서 막 물 가져오고 그런다고 이런 거 마저도 사실 그런 소셜라이징이 굉장히 방해되는 요소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총체적으로 빠았네요. 어쨌든 저희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뒷부분님 이렇게 길게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은 닭강열그릇님께서 와 지금님 저도 사랑합니다. 이번 편은 가보로 길이길이 간직할게요. 네.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그죠? 닭강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닭강님이 걸로 막 지금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막 사랑해요 댓글 다셔서 저도 사랑해 하셨죠. 네. 오프라인에서 뵙고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닭강님이 안 그래도 그 청취자 모임 언제 하냐고 그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죠.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귤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 지각생 도끼님의 댓글입니다. 네. 우왕. 왜요? 아니 감탄사인데 조금 더 감정을 실어서 해주세요. 네. 우왕. 이제 좀 실렸나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폭풍 순위 상승 축하드려요. 양고기님 말투 너무 중독성 있고 웃겨요 하고 올려주셨네요. 저희가 이날 3위 한 날이었죠? 3위 했나요? 네. 3위. 전체 3위? 네, 전체 3위. 맞아요. 전체 3위. 퀴어 카테고리 팟빵에서 3위를 했던 맞아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거의 2,000회 가까이 나왔어요. 말 걸지 마세요. 처음이었어요. 네. 말 걸지 마세요. 장국이님 너무 재밌죠. 갑자기 뵙고 싶네요. 며칠 전에 그날 언제지? 삼식님 공연 때 또 만나서 술 한잔 했는데 너무 좋았어. 그날 너무 재밌었어요. 물론 양고기님은 뭐 술을 못 드신다고 해서 술 안 드시지만 그냥 그 반응이 너무 웃기고 재밌어요. 양고기님 그날 술자리에서도 재밌어요. 좀 빵빵 터지셨죠. 네, 맞아요. 네. 약간 말투가 술 한 잔 걸치신 말투. 재밌어요. 그래도. 맞아요. 그날 삼식님한테 삿대질도 하시고. 그게 양고기 형의 매력입니다. 네, 매력입니다. 아주 매력 있으신 분이에요. 네. 자, 다음 댓글로 넘어갈게요. 네. 피아이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오프닝 목소리가 너무 낯서네요. 킥킥킥킥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아마 그 저희 엄마가 키워에게 2부 첫 오프닝에 삼식님 애인님께서 녹음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거 듣고 하신 것 같아요. 피아이님이 애인분 친구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장난치시려고 이렇게 댓글을 다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또 피아이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아유, 맨날 출퇴근길 피곤해 쩔은 상태로 듣다가 댓글도 안 달고 리액션 방송 듣고 나서야 달게 되네요. 죄송. 요새 방송 컨텐츠들이 좋아서 그런지 순위도 많이 오르신 듯. 다음에 하신다는 일반 친구들 한 명씩 데리고 나와서 한다는 방송 예고만 들어도 기대됩니다. 계획력 굿 하트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유가 굉장히 찰져요, 삼식이. 그 앞에 출퇴근이란 단어가 붙으니까 아이고, 다들 왜 공감하고 있고 출퇴근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반 친구 나온 그 LI 특집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들으셨으면 댓글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개세돌 하매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8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시즌2 때 봬요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마 공지 올리고 나서 댓글 달아주신 것 같네요. 네, 마무리한다는 공지 네. 네. 고서 네. 감사합니다. 개세들 아멘님. 네, 걔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파랑이카루님께서 저희 이제 축전과 함께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네. 되게 귀여운 수채화 그림인데요. 네. 시즌 1 마무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채화 교본 보고 연습하다가 남겨보아요. 작은 성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시즌 2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보고서 완전 깜짝 놀랐어요. 그림이 진짜 귀여워요. 네, 그죠? 귀엽고 너무 잘 그려주셨어요. 그러니까요. 히카루님이 그림을 그 취미로 많이 그리시나 봐요. 그 4개일 네. 배너도 항상 직접 그리신다고. 아, 네, 되게 자주 바꾸시던데 네. 항상 시즌에 맞춰서 요새는 그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네.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팟빵 댓글에 달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갤러리에 저희가 따로 올려놓을게요. 네. 네,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버드맨 72 버드맨 72님께서 달아주셨는데요. 소재나 목소리 등 자극적인 이쪽의 다른 방송을 듣다 보니 개피방이 처음엔 심심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듣고 싶은 화를 하나씩 듣다 보니 어느새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평양냉면 같은 방송이네요. 삼식님 어머니께서 나오신 방송과 진행자님들의 친구분들 나오신 방송 너무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아직 커밍아웃을 해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또 응원해주고 아껴주는 가족, 친구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들으니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고 용기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게 들을게요. 그리고 응원합니다.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감사합니다. 평냉면이라고 하면 좀 호불호가 강하잖아요. 그쵸? 저희 방송도 그럼 호불호가 네, 슴슴한 맛이 아예 있다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예, 농담입니다. 근데 사실 저 예. 평양냉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 진짜요? 정말요? 네, 뭐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음. 저랑 입맛이 비슷한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실패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럼 나도 그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 아직 못 해봤어요. 근데 사실 평양냉면 그러니까 말씀 이렇게 해주신 거고 네네. 그러니까는 저도 언젠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네. 맨밥 같은 방송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제가 언제 트위터를 쓴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막 매운 매콤한 불닭 막 이런 거는 먹을 땐 맛있는데 네, 매일 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막 특별히 자극적이진 않지만 결국에는 다시 찾게 되는 다른 거를 막 먹다가도 결국엔 생각나는 그런 심심하면서도 의미 있는 그죠, 의미 있죠. 그런 맨밥 같은 방송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평양냉면 같은 방송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 칭찬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댓글도 네. 버드맨 72 72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이에요. 이게 사화 댓글로 달려 있는데요. 저희가 사화가 게이들이 말하는 남자라면 그 맨박스 네, 네. 이야기죠. 읽겠습니다. 책 한 권을 함께 읽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쉽게 찾아보진 않는 책인데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셔서 좋았습니다. 사서 보아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고 올려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어떻게 그 회차가 보이나 했더니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은 다르군요. 아, 정말요? 네, 안드로이드는 회차가 보이는데 회차가 네, 보여요. 전혀 이 안 위에. 보여서. 음, 네, 감사합니다. 이 버드맨 72님이 네. 왜 자꾸 웃으세요? 아니 72 하니까 자꾸 72가 생각나고 72라고 하면 72가 생각나서. 그럼 버드맨님이 네.
제가 아까 한다고 했던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네네. 그 오케스트라처럼 또 이쪽 사람들 게이들끼리 하는 네. 또 관악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네네. 거기 회원이신가 봐요. 아, 정말요? 네,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네네. 하여튼 제가 저희 단체에서 그분들 공연하실 때 스텝으로 가서 네네. 도와드렸어요. 일을 조금. 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트위터 DM을 주셔가지고 어디서 뵌 것 같다 했더니 거기서 그날 공연에 오시지 않았냐 이러면서 저한테 막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피방 막 듣는다고 알고 봤더니 청취자셨던 거예요. 진짜 우연이네요. 네, 너무 네. 신기하죠. 아, 너무 좁아요. 참. 네, 그래서 더 반가웠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젠가 꼭 뵐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긴 것만 계속 읽네요. 네, 우리 게스트로 출연하셨던 황소자리님, 황소자리 보유님께서 댓글을 네네. 또 남겨주셨습니다. 새벽잠이 오질 않아 미뤄둔 청취를 끝내고 글을 씁니다. 8개월이라 정말 순식간이네요. 호기심 가득하게 듣던 첫 방송 때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저 삼식님의 지인으로서 의리로 시작한 청취가 애청자가 되었고 게스트까지 참여하게 되어 무척 감사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그럼요. 매일 사람을 상대하며 사람의 추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결핍과 외로움, 나와 다름, 나와 다른 생각을, 타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요. 연애, 친구,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 사이에는 이런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꼭 PC함이 주제가 아니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타인과의 대화로 생각을 넓히기보단 상대가 틀린 것을 증명하고 내가 틀린 것엔 변명하려 듭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구분만 짓거나 혹은 좁은 잣대로 판단만 하려 들거나요. 그리고는 아주 쉽게 이중잣대를 가진 위선자가 되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 분 스스로에게도 큰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고민을 듣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세 분께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일종의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with과 그다음에 together의 의미가 흐려진 시대에서 깊게 고립되어 사니까요. 이 with이 함께 네. 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 그쵸. 거죠. 네, 저는 늘 모든 것엔 장단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쓸모와 상황에 맞는 적재적소의 선택을 하라고요. PC한 주제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단 개인의 성장과 삶에 더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더 나은 방송보단 세 분 그대로의 모습으로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구분되어지지 않고 수식어가 붙지 않은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모습으로요. 저는 멀리 있지만 늘 잘 지내시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진심 어린 댓글. 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프라이드 페어 때 네. 뵀었어요. 네, 네. 맞아요. 그죠? 그때 인사를 못 드렸었죠. 부스를 하나 참석하셔가지고 저는 굳이 기다려서 네, 형 얼굴을 봤어요. 네, 뭐 굳이란 표현보다는 그냥 정말로 기다려서 그냥. 네, 그럼요. 제가 기다리고 네. 싶어서 맞아요. 뭐 기다린 거고 말 표현을 그렇게 한 네. 거고요. 네. 이 말이 되게 지금 저는 이거 댓글 다 봤지만 또 제 목소리로 이렇게 읽는 게 또 되게 많이 와닿네요. 또 아, 보니까. 그럼요. 읽다 네. 보면 또 지금 읽으면서도 되게 위로가 많이 됐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문장에 네.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 문단에 네. PC한 주제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도 하겠지만 네. 그것보단 개인의 성장과 삶에 더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네. 아까 우리가 방송 시작할 때 얘기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특히 네. 지금 씨, 네. 지금님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뭐 게. 네. 그런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네. 들고요. 그런 개인의 변화가 모여서 또 사회가 맞아요. 바뀌겠죠. 네. 네. 정말 퀴어가 퀴어에게 이전의 저와 그 끝나고 난 후에 저는 되게 지평이 되게 많이 넓어졌다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다른 분들이 겪는 고통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하곤 해요. 그렇죠. 그 더 나은 방송보단 세 분 그대로의 모습으로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구절이 또 뒤에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변화를 해가고 우리 스스로는 그대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저희를 보면 네. 약간 낯서면서도 가까운 것 같은 약간 좀 다른 어쨌든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또 뭐 물론
저희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혹시 뭐 앞으로 계속 혹시 방송을 하다가 이제 이게 더 유명해지고 하면 모르죠 또 그렇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네, 사람 거니까요.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저는 특히 우리 스스로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이런 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럼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쪽으로는 바뀌면 좋겠지만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로 넘어갈게요. 네. 도발님께서 7화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7화가 이제 저희 셋의 이야기였죠. 네, 시작하는. 퀴어가 퀴어에게 제일 첫 화. 주변에서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했을 때 쫓겨난 경우를 몇 번 보고 들어서 그런가 가족에게 얘기할 때는 최악의 경우 적어도 6개월 정도의 버틸 금전적 여유를 확보하신 후에 하시는 것이 어떨지. 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커밍아웃을 하는 건데 이런 걸 말할 때마다 연을 끊길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게 참 서글프기도 하네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같아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저야 지금 이제 독립을 한 상태니까 네. 상관이 없지만 네. 근데 진짜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집에서 쫓겨나서 못 맞아요.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알게 된 저희 이제 대학교 선배 이쪽 선배였거든요. 그분이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공익이셨는데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익이셨는데 그분이 집에다가 커밍아웃을 하고 훈련소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돌아올 곳이 없었던 거죠. 부모님이 이사를 가버리신 거예요? 네. 헉? 말도 없이? 네.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그냥 저랑 한 3개월 이상 살았어요. 그때 결국엔 부모님이 연락이 됐어요? 형이랑만요. 그분의 형이랑만. 그럼 부모님은 아직도 연락을 네, 안 아직도. 하고요? 네. 그게 어떡해. 지금도 8년 가까이 된 얘기죠. 근데도 아직도 집이랑 연락 안 하고 산대요. 네. 어떡해. 형이랑 누나가 있었나? 아무튼 또 위에 윗손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랑만 간신히 연락을 하고 네. 이게 사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저도 커밍아웃을 할 때 27, 28 후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재력을 갖고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경제력을 갖고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게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어머니께 커밍아웃을 하기 전에 네. 그때 정말 많은 고민을 짧은 시간 안에 했는데 그때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지금 이 어머니 소유 오피스텔에서 나가면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일주일이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네, 한 5분인가 3분 안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어차피 내 인생 불행해질 거. 이러나 저러나. 그냥 얘기하자. 그러고 그냥 확 얘기해버렸던 거긴 해요. 그래서 입이 좀 많이 안 떨어졌던 것도 있었고 굉장히 긴장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시는 최악의 경우 적어도 6개월 정도의 버틸 금전적 여유를 확보하신 후에 하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말이 조금 공감이 되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 뭐 어쨌든 기억이 약간 혼재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네. 뭐 이사를 갔던 건지 어쨌든 쫓겨났던 건 맞거든요. 그때 이거 그냥 쫓겨나서 못 들어갔던 건지 그래서 네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것도 충분한 논의가 될 만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얘기죠. 씁쓸한 좀. 얘기네요. 슬프지만 현실인 얘기. 네. 네. 자 그럼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네. 물론 뭐 그 다음 댓글도 그렇게 적응하지만 네. 네. 자 8화 댓글입니다. 8화는 그 우리 최철수님께서 출연하셨던 네. 바이편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 대부분은 위험 감소에 대한 부분에서 오는 게 제일 크지 않을까요?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 네. 도발님께서 네. 지금 도발님이 쭉 댓글 달아주셔서 네네 계속 앞으로 읽고 몇 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연속이에요. 그 바이에 대한 혐오와 편견 위험 감소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던 또 결혼을 해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정상성이라고 사회가 이야기하는 곳으로 편입이 될 수 될 수 있다라는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일까요? 그들은 배신감, 배덕감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럴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사람을 정말 열렬하게 사랑했는데 네. 열렬히 사랑했는데 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바이였고 결혼을 한다 그러고 이 사람 결혼을 한다 그러고 뭐 그런 시나리오가 있죠. 네. 그 댓글이 생각이 나네요. 이 방송이 나오고 나서 그때 노량훈님께서 댓글을 달아줬던 것 중에 네. 자기 애인도 바인데 그런 장난을 친다고 했잖아요. 가끔 나 너랑 헤어지면 결혼해서 가버릴까 이런 이야기를 예, 한다고. 맞아요. 그 얘기를 네. 했던 것 같네요. 물론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는 하지만 서로. 근데 그런 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으니까 혹은 내가 정상성 범주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그런 공포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 도발님도. 사실 뭐 게이들도 결혼을 할 수 있죠. 위장 결혼이라든지. 뭐. 그쵸.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공격당하긴 하지만 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사회가 만들어놓은 그런 정상성 범주, 제도권 범주라는 게 여전히 단단하고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에 편입을 해야만 네.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씁쓸합니다. 네, 하루빨리 생활동반자법 이런 것들이 제정이 또 확실히 돼야 될 텐데. 자, 그 다음 댓글로 넘어갈까요? 네, 또 기네요, 제가. 긴 댓글 담당이시네요. 그러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 도발님께서 5화 1부, 2부를 전부 가부장제 이야기였죠.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든 우리 모두 힘든 가부장제. 시대에 따라서 사회상과 양식은 변하기 마련이고 우리나라는 얼마 전부터 슬슬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문제겠지만 언젠가 해결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뭐 굳이 결혼을 하냐, 그냥 혼자 살아도 행복하면 혼자 살아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입장이신데 30쯤에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 한번 결혼에 대한 걸로 넷째 이모랑 싸운 기억이 나네요. 이모는 부모님이 그렇게 말은 해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혼자 살면 부모님이 걱정하신다라는 게 주된 주장이었어요. 대놓고 코웃음 쳤지만 한나님이 어렸을 때 어머님이 여자랑 통화하는 걸 싫어하시고 그러셨던 건 아직 아들을 놔줄 준비가 안 되었을 때라서 그러셨을 거예요. 내 아들 다른 여자한테 뺏기는 느낌 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저희 엄마도 이런 말씀 하셨었죠. 제가 게이라고 했을 때 네. 다른 여자한테 아들 뺏기는 느낌은 경험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 엄마도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엄마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애착감이 되게 컸고 이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수능이 끝나고 제가 이제 기숙사 학교를 다녀서 집에 3년간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수능 끝나고 이제 기숙사 퇴거를 해서 2달 정도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오기 전에 2달 정도 있었는데 떠나는 날에 엄마가 되게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3년 못 보고 살았지만 그래도 2달 또 있었다고 또 엄마가 서운하네 섭섭하네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맞아. 그런 생각해보면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그때 나한테 화를 낸지 이제는 조금 기억이 그러니까 조금 느껴져요. 네, 왜 그랬을지. 자, 그럼 다음 댓글로 넘어갈게요. 네. 도발님께서 장애인 인권을 다뤘던 6번째 에피소드를 듣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관통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소수자를 진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사회와 구성원들의 성숙도를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각할 게 너무나 많은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혜영님 나왔던 방송에서 이에 대한 얘기 좀 더 했었죠. 혜영님 이 다큐멘터리가 요새 개봉을 해가지고 네. 네. 일주일 전에 개봉을 해서 네. 전국에 있는 여러 상영관에서 하고 네. 있는데 좀 관객이 예상보다 많이 적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막 조기에 내리는 데도 있다고 하고 조금만 더 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CGV는 19일로 아트하우스에서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 이제 인디 스페이스였나요? 거기서는 다음 주까지 하루에 한 번, 2번 정도 하신다고 네. 하고 그리고
혜영님, 혜정님이 두 분 다 나오셔서 싱얼롱을 하는 그런 이벤트가 또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거는 저희가 방송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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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댓글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댓글 읽겠습니다. 역시 도발님의 댓글인데요. A 엄브렐라 에피소드에 대한 댓글입니다. 방송을 듣는데 제 귀에 들리는 게 한국말인데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겨서 급하게 구글링을 하는데 방금 들은 게 카이인가 화이인가 죄송합니다. 하이인가 화이인가 싶고 카이로맨틱 검색했더니 엑소 카이만 나오고 다행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더 이상 부질없는 검색을 하지는 않게 되었네요. 웃음을 참는 게 정말 힘듭니다. 네. 이런 용어들 정리하는 어플이라던가 사전이라던가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위키백과 말고. 우리 모두 소수자이지만 준거 집단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수가 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죠. 역지사지라고 말은 쉽지만 사실 타인의 입장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네, 무지에서 오는 혹은 무지로 포장된 호기심, 공포, 혐오가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런 용어의 어려움 같은 거는 우리가 가시화 운동을 하는데 진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나중에 한번 다시 나오셨던 무대분들이 그 번역 작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거고요. 네, 네, 그렇죠. 어쨌든 말씀하셨던 콰이는 그 우리가 틀린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콰 네, 발음이 콰입니다. 콰. 화. 프랑스어죠. 콰 Q U O I 네. 라고 쓰죠. 네, 그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네. 그리고 이 용어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페미위키에 조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 페미위키는 그것도 이제 페미니스트 분들이 이제 어떤 대표님이 만드셨다 그랬는데 네. 어쨌든 그런 위키가 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댓글로 넘어갈까요? 도발님께서 그다음에 11화죠. 11화 1부 2부 FTM 트랜스젠더 편에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성별 정정을 위한 준비에 여러 서류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쓸데없는 서류들이 보이네요. 특히 부모 동의서요. 행정 절차를 생각해보면 개명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 절차인데 괄호 열고 제출하는 서류의 수와 판사와의 면담을 제외하면 소송이 필요 없는 절차 괄호 닫고 결과가 판사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 입법부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만 한다면 해결될 부분이 많겠지만 국회의원 중에 저걸 발의하는 걸 넘어서 절반 이상이 동의가 현재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죠. 네, 사실 저희 누나가 개명을 해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비슷한데 진짜 요구하고 쓸데없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때. 네, 정말. 그때 한올린도 말씀하셨잖아요. 성인이 바꾼데 부모 동의서가 왜 필요해요? 그렇죠. 네. 부모 동의서라는 거는 그 이제 그런 꼰대 같은 생각을 했겠죠. 뭐 족보나 호적에서 뭐가 바뀌니까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진짜.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부모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줄 수 있는 트랜스젠더 분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일단은 뭔가 성별 정정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일단 부모님부터 뛰어넘어야 되는 그렇죠. 난관의 연속이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네요. 네. 다음 댓글로 넘어갈까요? 네. 자, 지금까지 도발님의 여러 개의 댓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춘님께서 처음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팟빵의 댓글은 아마 처음 남기는 것 같지만 항상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퀴어가 퀴어에게 연작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보편적으로 갖는 편견이 틀렸다는 걸 새삼 확인하기도 하고 네. 몰랐던 사실들도 새로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새 DJ분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푹 쉬고 다시 돌아오실 날 기다리겠습니다. 개피방
사랑해요. 이렇게 한자 한자 힘을 주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잘 살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매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녹음 끝나고 만나기로 했죠 우리. 네네. 갑자기요? 이따 뵙고 더 많은 얘기. 네. 매추님 트위터에서 항상 소식 나누고 있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댓글이죠. 네. 팟빵 마지막 댓글. 네, 닭구왕님의 댓글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계피방은 제게 있어 올해 정말 완소 팟캐입니다. 2019년도 잘 부탁드려요 하고 남겨주셨네요. 너무 감동이에요 이런 말. 닭구왕님도 저희에게 완소 청취자십니다. 네,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댓글 달리는 거 아니에요? 다- 서로 사랑한다 계속 얘기하다가 예, 끝나. 그럼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팟빵에 달린 댓글을 다 읽었고요. 그럼 파티에도 댓글이 달려 있는데 네. 이거를 한번 볼까요? 네. 네, 파티 댓글인데요. 엘라이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힘든 점도 많겠지만 감추는 것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점이 부럽다고 느낀 방송이었습니다. 하고 웃음 표시 남겨주셨고요. 이게 16화 1부에 그 엄마가 기어에게 1부에 남긴 네. 글이네요. 이분은 닉네임이 엘라이시네요. 아, 진짜 엘라이신가요? 네, ALLY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이 부모님의 가족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네, 좋겠네요. 그러게요. 자 그리고 제가 재밌는 게 네. 그냥 팟캐스트 앱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죠. 네. 네. 그래서 그냥 혹시나 다른 플랫폼에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네. 마음에 몇 개를 다운받아가지고 네. 체크를 해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실제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그때 여러 개를 다운받아가지고 확인하다가 캡처를 한 거라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네네. 거였는지. 근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닉네임이 보라마라 네. 님이신데요. 네. 트위터 보고 왔는데 지금 정주행 중인데 진짜 재밌어요. 진짜 듣고 싶었던 얘기들만 하시는 것 같아서 짱 좋음. 이렇게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어요. 되게 짧은데 네. 뭔가 강렬해요. 네, 네. 임팩트 있네요. 되게 뿌듯해지는 그런 댓글. 네, 감사합니다. 역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짜 이런 내용을 다루는 팟캐스트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었구나 네. 하는 네. 생각을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네, 시작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들어주시는 감사합니다.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저희가 확인도 못하는 플랫폼에서 이렇게 네. 듣고 계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이게 벌써 8월 28일에 달린 되게 댓글이거든요. 오래전이구나. 4달 전에 달린 댓글 이제서 읽어드렸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라마라님. 저희가 공식 송출 채널은 4개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른 팟캐스트라는 거는 아마 저희가 애플에서 송출하는 RSS가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긁어다가 가져가는 방송의 앱들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오픈소스 다 풀어놓은 거니까 상관없고요. 네네네. 네. 뭐 어디서든지 들어주시면 감사하죠. 네, 그렇죠. 저희는.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못 수가 하거나 없어요. 너무 늦게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혹시 이렇게 좀 마이너한 데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메일 같은 데로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빠르고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 앞으로는 그쪽으로 후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트위터나 다른 혹시 개인 채널로 들어온 뭐 후기가 있나요? 저 오픈 카톡으로 제가 지금 오픈 카톡 응대하고 네네.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한 분이 엄청 길게 남겨주신 게 있어요. 네네. 우리 삼식이 형이 받은 오픈 카톡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닉네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뿌뿌뿌 뿌뿌뿌님. 뿌뿌뿌님.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KPC방을 청취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그냥 듣고 느낀 것들이 많아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메시지 보내요. 늦었지만 오늘 7화를 들었습니다. 생각해 볼 점이 많은 내용이었어요. 저는 동성애자이고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 교사되고 첫 해고요. 7화 들으면서 공감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 퀴어로 살아가면서 학교라는 공간이 퀴어에게는 폭력적이고 상처받는 공간이라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래요.
초등학교에서도 너 게이냐?가 욕과 동급으로 쓰이는 장면을 보면서 선생인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공간 속에서 저희 반 아이 중 제가 학교 다니던 모습과 비슷한 아이를 발견했어요.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그냥 알 것 같더라고요. 다른 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를 대하는 모습, 말, 행동에서요.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 중에서도 퀴어가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저릿저릿했습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학교에서 받을 상처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상처를 덜 받게 내가 미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고민도 했습니다. 평소에 제 자신이 퀴어이기 때문에 항상 수업하면서 이런 문제를 민감하게 잘 다루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이런 주제를 말하지 않고 피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자신도 없고 아이들 말에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7화 듣고 내 역할이 뭘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렵지만 성소수자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다짐을 했어요. 혹시나 우리 반에 있을 소수자 친구를 위해서도 그리고 대다수의 일반 친구를 위해서도요. 방송 참 잘 들었다는 얘기를 길게 하네요. 많은 고민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하고 올려주셨네요. 아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왜 이 포인트에서 살짝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늘 우시잖아요. 예, 근데 이 마지막 문단쯤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네. 심지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되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 이런 아이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에게 배운다는 게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축복받을 일이고 네네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아이 중에 하나 이렇게 느껴지는 아이가 있다 했잖아요. 그 아이가 뭐 실제로 퀴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이 뽀뽀뽀님의 그런 교육 어떤 철학 같은 거를 배우면서 좀 위로를 받지 않을까? 언젠가 이제 나이 들어서라도 그런 생각해보면 아이 선생님이 그렇게 해줬지 참 위로가 많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그런 상상을 했는데 그래서 눈물이 약간 난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송을 듣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네. 저도 사실 아이들을 좀 가르치는 일을 좀 했는데 네. 이런 경험을 좀 했어요. 저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진짜 저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애가 있었어요. 되게 좀 뭔가 얘는 좀 성소수자 같다 이런 느낌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알겠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은 좀 더 숨기는 게 네, 좀 숨기는 게 없으니까 네. 내가 어렸을 때 이랬겠구나. 선생님이 나를 봤으면 이랬겠구나 하는 생각 들고 그런 애들 보면서 근데 애들이 막 놀려요. 얘는 남자애인데 쟤는 뭐 여자애들하고만 놀아요 막 이러면서 다른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하고요. 걔는 남자애들하고 안 놀고 여자애들하고만 놀더라 막 이러면서 뭔가 좀 다르게 보는 막 그런 눈빛도 있고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저 아이가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뭔가 아이들이 그런 거를 조금 이상하게 볼 때마다 제가 막 얘기를 했었죠. 그게 뭐 어때서 라는 식으로 그냥 그 친구는 그게 그 친구의 원래 모습이니까 그런 거지 그게 뭐 이상한 건가 얘들아 이러면서 제가 막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이런 선생님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꼭 퀴어가 아니더라도 네. 퀴어의 입장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얼마든지. 맞아요.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생각난 것은 혹시 선생님이 퀴어라는 거를 제자들이 알게 됐을 때 제자들이 학교에다가 소문을 내면 선생님이 또 한편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선생님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의 성소수자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좀 훈계하는 그런 상황이 과연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참 난감한 상황이죠. 네. 아니라고 해도 나를 부정하는 말들일 거고. 맞아요. 참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저는 수업하다가 네.
10살, 11살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동성끼리 결혼을 할 수 있냐 없냐. 뭔가 아이들이 머릿속에 이미 그 이성애가 디폴트가 돼 있으니까 네. 동성끼리도 결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 얘들아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준다. 똑같이 동등하게 똑같은 부부다. 네. 그럼 애들이 막 웃어. 그럼 걔는 뭐 엄마가 둘이에요, 뭐 아빠가 둘이에요. 이러면서 웃는데 그렇다고 맞다고. 그래서 전 좀 오히려 좀 의연하게 그냥 설명을 했거든요. 그냥 제가 막 그거를 저부터 제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막 괜히 위축돼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막 괜히 어색하니까 뭔가 그걸 농담처럼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아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그냥 담담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처음엔 조금 동요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아이들은 아직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육만 잘 한다면 네. 충분히 잘 받아들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정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괜히 막 나를 의심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부분은 사실 아까 뭐 커밍아웃 할 때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한 네. 것처럼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는 확실히 맞는 얘기지만 뭔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것도 일방적으로 이해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조심은 하되 네. 그렇다고 해서 그 교육의 희망을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퀴어 선생님들조차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꺼린다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화이팅 하세요. 네, 진짜 화이팅 하셨으면 전국에 좋겠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초중고 퀴어 선생님분들께 네, 정말 응원의 힘내세요. 메시지 네. 보냅니다. 이 얘기 잠깐 해도 되나? 웃긴 얘기인데. 네. 저 아는 친한 형이 한 명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네. 되게 재밌으신 분이에요. 네. 네. 그분이 그 아이들끼리 놀 때 뭐 네. 게이를 욕으로 쓴다든지 네, 이런 네. 경우를 종종 보신대요. 네. 네. 그럼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 야 게이가 욕이야? 게이 같다는 게 왜 욕인데? 엄청 정색을 하고 막 혼내신다는 거예요. 네. 선생님한테 한번 설명해봐. 왜 그게 욕인지. 막 그럼 애들이 뭐라고 답한대요? 그럼 애들이 뭐 쭈뼛쭈뼛 대답을 하면 그건 욕이 아니라고 막 엄청 따끔하게 따끔하게 얘기를 하신대요. 그럼 아이들끼리 조심을 한대요. 그 이후로. 좀 그 얘기 들으면서 저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애들한테 먹힐 수도 있겠구나. 구구절절히 막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대체 욕인 것인지 본인한테 스스로 자문하게 설명을 하는 맞아요. 자문하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교육법이네. 네. 물론 재미있는 소리긴 하지만 네. 좀 한편으로는 약간 씁쓸하네요. 네, 되게. 씁쓸하죠. 괜찮네요. 네, 괜찮은 방법이네요. 중고등학생들은 또 접근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네. 초등학생들은 이제 아직 좀 말랑말랑하다는 네, 거. 그럼요. 네. 아무튼 이런 긴 댓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런 정말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힘이 도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가 읽을 후기가 뭐가 있죠? 자, 이제 트위터로 넘어가면 트위터도 뭐 사실 많이 온 거는 없어요. 네. 근데 고조라다님께서 또 한번 DM을 주셔갖고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액션 7화를 들으며 출근하는데 제 글이 소개되어 깜짝 놀라고 너무 부끄럽고 심장이 뛰고 점점점 신기하고 감사 인사하려고 노크합니다. 네, 저희가 그때 막 후기 엄청 읽어드렸죠. 네, 방송을 들을수록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도움과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더욱 기쁩니다. 하고 싶은 계획이 많으시겠지만 퀴어가 퀴어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고 조급해하시거나 빨리 정리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며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다음 편 또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며 봅니다. 세 분께 너무 감사드리며 10년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하고 네. 싶네요. 네. 10년이면 네. 네.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하네. 네. 그리고 제 글보다는 다른 분 글 소개를 해주세요. 진심.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 그 다음에
지인 언니 딸이 FTM 중인데 삼식 어머니 편을 보내드렸어요. 많이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세 분과 삼식 어머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라고 또 남겨주셨거든요. 그 말씀 들으니까 네. 좀 나이가 한 4, 50대는 되신 네,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감사하네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아는 이렇게 네. 지인분께 추천도 네, 해주시고. 추천도 해주시고 지인 언니 딸이 FTM 네, 중인데라고. 그것도 지인 언니 딸이라잖아요. 네네. 네. 근데 사실 이런 거 보면은 고조라다님도 평소에 그런 어떤 그런 엘라이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시는 분 같아요. 왜냐면은 딸이잖아요.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누군가한테 털어놓기 좀 힘드실 거란 말이죠. 우리가 저번에 삼식 어머니 나왔을 때 다 한 말이지만,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고조라다님께 했다는 것도 고조라다님이 평소에 굉장히 많은 힘이 되시거나 그런 이렇게 열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맞아요. 얘기인 것 맞아요.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네. 네. 자, 트위터 DM으로 저한테 유키맥스님께서 네. 네, 또 길게 후기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네.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에피소드 순위에서 1위 된 것 축하드려요. KPC방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리액션 방송부터 시작해서 페미니즘, 장애인 등 퀴어가 퀴어에게라는 다양성에서 많이 배웁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개피방이 많이 생각나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로렌스 애니웨이라는 퀴어 영화를 봤는데 남자 주인공의 MTF, CD, 여기서 CD라는 아마 크로스드레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 성의 옷을 입는 것을 크로스드레싱이라고 하죠. 아직은 용어라든가 뜻이 많고 어려워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하셨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전 같았으면 남잔데 왜 본인의 몸을 싫어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지? 라며 신기해하면서 이해 못했을 텐데 제가 영화의 인물을 보면서 개피방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면서도 눈물도 나더라고요. 제가 좁은 시야에서만 지내서 살아왔고 스스로가 퀴어라는 걸 인지할 때도 혼란도 뭣도 없이 바로 받아들이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작년 연말쯤 갑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검색 능력이 부족한 저에겐 한정적인 단어밖에 찾지 못했는데 개피방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엔 공존해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저의 정체성에 정의를 내리지 않고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고 배울수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분을 알아가게 됩니다. 쓰다 보니 글이 길었네요. 글로 적으니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될까 싶어서 최대한 글을 수정해가며 적었는데 글솜씨가 좋지 않아 행여 저의 의도가 잘못 전해질까 걱정되네요. 앞으로도 개피방 분들의 모든 일이 잘 풀리길 바랄게요. 추신으로 저희 3명에게 한마디씩 남겨주셨어요. 네. 한나님에게 부모님께 커밍을 준비하는 한나님 스스로 잘 하시겠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릴렉스하는 마음으로 커밍 순탄하게 잘 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님에게 엄마가 퀴어에게를 준비하기 위해 어머님에게 설문조사를 하시면서 떨던 지금님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녹음 당시에 울지 않던 모습이 참 대단하다 생각했었는데 그 후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똑같이 속으론 울었겠구나 싶어서 역시 부모님 앞에선 한없이 여린 모습이겠구나 싶어서 토닥여주고 싶었습니다. 삼식님에게 요즘 미세먼지 너무 심하던데 따뜻한 물 자주 마셔주시고 목엔 도라지차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개피방이 아무래도 사회적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부담도 많이 크실 것 같고 준비하면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좀 더 편하게 시원하게 털어놓는 방송으로 오래오래 롱런 하시길 바랄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따뜻한 후기네요. 네. 네. 저 사실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사전 인터뷰를 어머니하고 대면해서 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담담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야기를 전달할 때 저희 어머니는 뭐 이해는 하진 못하지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해줘야지라고 하는 맥락의 말씀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 그 말을 듣고서 정작 그 말을
접했을 때는 처음에 얘기를 이어가기가 약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긴 했는데 그런다고 우리의 메시지랄까 이런 걸 전달하는 미션 자체는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담담하게 임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뭐 듣고 아니면은 또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방송을 다시 들어봤을 때는 약간 좀 힘든 부분도 있긴 했지만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방송 덕에 많이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네. 네. 아까 미션이란 용어를 썼는데요. 기독교적인 의미의 미션이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미션 임파서블의 미션이죠. 아, 예, 그렇죠. 예. 네. 어쨌든 이렇게 길게 진심 어린 후기 남겨주신 유키맥스님 진심으로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시즌 2에서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함께 네. 해주세요. 그때도. 네. 저희가 긴 후기가 하나 또 남았죠. 네. 정말 긴 후기 하나 남습니다. 그 감자탕에 소주 못 내려라는 트위터 닉을 쓰시고요. 네. 저희한테 보내주신 야프 그레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레이 편의상 그레이님이라고 할게요. 네. 저희가 녹음하기 30분 전에 네. 간신히 세이프를 하셨습니다. 네. 퀴어가 퀴어에게 청취 후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그레인님 사연 읽겠습니다. 우선 퀴어가 퀴어에게 연작이 끝나감을 축하드립니다. 한동안 후기를 자주 쓰지 않았는데 지난번 제 닉네임이 불려짐에 뜬금없이 찔려서 이렇게 후기를 남기게 됐네요. 왠지 긴 글이 될 것 같지만 일단 적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방송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세 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삼식님 어머님이었어요. 사실 어머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부러움을 아예 안 느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머님이 삼식님을 정말 그대로 마음이 너무 그대로 느껴져서 듣는 동안 기분이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커밍아웃을 뺏겼다고 해야 할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스마트폰이 신기해하셨던 어머니께서 제 폰을 열어보고 제가 게이인 것을 알고 난 후 저는 한국말로 들을 수 있는 정말 수많은 욕을 들어봤어요. 특히 전라도 욕은 반박할 틈이 없답니다. 쉴 새 없이 내뱉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는 비밀로 하자면서 가족들 앞에서 말해버렸고 한참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이 정신없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무정하시고 제 사생활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시니까 오히려 더 좋다고 할까요? 무튼 삼식님 어머님이 정말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성소수자들끼리 연대하는 프로젝트 팀? 그런 게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두부님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19화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두부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두부님 같은 친구를 두신 한나님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네이트온으로 커밍아웃 했다는 에피소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쇼핑하다가 혼자 빵 터져버렸네요. 그리고 두부님이 말했던 문을 열어준 것이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을 혐오적인 발언이 더 잘 들리고 말을 하게끔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평소에 친구들에게 했던 이야기랑 일맥상통해서 재밌었어요. 제가 페미니즘에 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에게 항상 나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물도 인재도 아니야. 나는 그저 나비 효과를 노리는 거야. 나는 너에게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키는 거라고. 그 파장이 점점 커져서 연못을 메꿀 거고 내가 너에게 이게 아니라고 하면 너는 지금은 반감이 들겠지만 적어도 잠에 들기 전에 생각을 해보겠지. 그리고 남이 혐오 발언을 하게 되면 내 말이 생각나고 기분이 이상해지고 너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무언가 말을 하겠지.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내 주변 사람이라도 바꾸자고. 정확히 한나님과 삼식님 그리고 지금님이 하고 계신 일 아닌가 싶어요. 본인 주변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켰고 그래서 게스트로 나온 세 분 모두가 목소리를 같이 얹고 있으니까요. 저 지금 목이 조금 별로여서 혹시 다른 분이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빨리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남겨주셨어요. 저 천천히 읽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녹음 시간이 쫓겨가지고 조금만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님이 게이이기 때문에 라고 해야 할까요? 무튼 자신의 성 정체성과 함께 열심히 산다는 얘기를 친구분이 할 때 록산 게이의 나쁜 페미니스트가 생각났어요. 책 제목이죠. 세계의 커밍아웃 이야기 챕터에
우리는 꽤 괜찮은 타입의 게이들이 커밍아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게이를 비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곳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커밍아웃이 주목받음은 의미가 있다라고. 물론 성공 안 해도 괜찮은 삶이 존재하고 수많은 이성애자들은 그렇지 않음에도 별 문제 없지만 이게 또 하나의 과정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깊이 공감했던 구절이었네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숙조씨님이 기억에 남아요. 사실 최근에 제가 작업하고 있는 부분이랑 정숙조씨님의 말씀이 너무 같아서 놀랐어요. 그분이 만약에 성별이 사람을 나누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이 아니고 여자랑 남자에게 충분히 넓은 행동과 젠더 표현의 폭이 허용된다면 그냥 남자라고 해도 돼요 라는 부분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실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 페미닌함에 대한 혐오와 매스큘린에 대한 집착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런 현상은 물론 사회적인 것과 맞물려서 다양한 이유로 존재할 테지만 본인이 본인으로 존재하고 행동하는 거라면 그게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이름이 붙이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 혹은 상징이 이 사회에서 여성성 그리고 남성성으로 이름이 붙여졌을 뿐이지 이게 과연 그 자체로 여성성과 남성성이냐는 것. 나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하고 말투나 톤, 제스처 등등 모든 것을 나라고 느끼는 대로 행동했을 뿐 이걸 여성스럽다고 사회에서 부과하면 나는 여성스러운 것일까? 라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를 텍스트로 풀어내기에는 너무 어려웠는데 정숙조씨님의 말이 생각 정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승헌스가 승헌스라는 거는 그 유명한 크리에이터님이시죠. 승헌스가 지난 10월에 여성성을 가지고 희화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쉬어가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승헌스가 내린 결론은 그냥 그렇게 타고났다는 것. 늘 여자친구들과 사이가 더 좋았고 여성이라는 존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사람들의 질타로 오랫동안 스스로를 숨겨왔지만 고 이때 본래 모습을 하나 둘 꺼냈음에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를 인정했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아마 제 생각과 정숙조씨님 그리고 승건스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가 젠더에 대해 너그러워지고 서로의 경계가 거의 없이 넓은 행동과 젠더 표현이 허용된다면 그때쯤에서야 이 퀴어 내에서의 미소지닉함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퀴어 내에서 스스로 옥죄고 있는 미소지닉함을 던져버려야 할까요? 저 또한 사실 스스로에 대한 팻 쉐이밍에다가 제 행동이나 길거리에서 투머치한 사람을 보면 so gay라는 말을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스스로 요새 되뇌입니다. 나는 나지. 이게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조금씩 벗어나고 있지만 시간이 확실히 걸리겠죠. 무튼 제가 후기를 제대로 남기지 않았던 동안 좋은 에피소드들이 너무나 많았고 이동할 때나 심심할 때 자주 들으면서 시간 때우기 좋았어요. 한국인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한국말을 들을 일이 거의 없는 터라 매번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기까지 기다린답니다. 좋은 방송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캐나다에서 길고 긴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밑에 긴 글이라 이건 다 못 읽겠지 하면서도 전송 버튼을 다 읽었습니다. 네, 다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또 퀴어가 퀴어에게 아쉬웠던 점을 또 남겨주셨는데요. 지금님이 특히 A염이나 정숙조씨님이랑 대화할 때 단어 하나하나에 엄청 신경 쓰시는 모습이 이해는 되면서도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계신 것 같았어요. 당사자가 쓰는 단어들은 문맥적으로는 이해가 되면서 넘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쵸. 그때 되게 많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죠. 이건 이거다 또 설명까지 다 해가면서. 네, 그렇죠. 그리고 게이 PC방에 바라는 점으로 네. 이제 아마 시즌2에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퀴어 영화나 퀴어 인권 영화, HIV나 동성결혼 혹은 동성 커플 입양 등 이런 컨텐츠로 방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번에 후기에서 누가 같은 말을 남겼던 것 같네요. 그리고 추천해 주실 영화를 몇 개 달아주셨는데 120bpm,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더 노멀 하트, 네. 초콜릿 도넛, 네. 트랜스 아메리카, 데니 시걸 등등 다 좋은 하나하나 영화들을 네, 다 좋은 영화들이죠. 하나같이 다 적이네요. 꼭 저희가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최근에 아마 그 덤플링이라는 영화가 또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넷플릭스 영화거든요. 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가 사실 이 남겨주신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긴 해요. 네.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결국은 그것이죠. 좀 더 깊은 후기를 나누지 못해서 약간 죄송한데 아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네. 그리고 또 시즌 2에서 다룰 시간도 굉장히 네, 많을 그럼요. 테니까요. 그때를 그리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트위터에서 계속 얘기할 거니까요. 네. 네. 사실 그레이님이 네. 조만간 한국에 원래 오실 예정이었다가 좀 사정이 생겨서 못 아, 오시게 정말요? 됐는데 네. 오시면 네. 방송에 한번 초청하려고 아유, 했었는데 그럼요. 네. 아쉽네요. 오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여쭤볼게요. 네, 나중에. 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에 약간 쫓기면서 네. 모든 후기를 다 네. 읽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도 한번 날리고 네, 그랬는데 잘 진행했던 네. 것 같아서 좋습니다. 참 네.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희가 원래 이 사연 받으면서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기프티콘을 드릴 수 있는 연락처가 있는 분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신 그렇죠. 분도 있어가지고 네. 보내주세요. 저희 이메일로 어디로 받으실 수 있는지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네. 거기로 네. 보내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폼에는 미동이를 누르신 분도 계셔서 그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쩔 수 네, 어쩔 수 없지만 없고 안 적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후기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네.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요. 네. 당첨자 발표는 저희가 트위터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났네요. 시즌 저희 1에 시즌에. 자꾸 네. 실수를 했었는데 아까 마지막이 아니고 마무리 방송. 방송입니다. 네. 끝 안 났어요. 그럼요. 자, 시간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8개월을 달려왔으니 네. 서로에게 한마디씩은 하고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누구 먼저 시작을 하죠? 저 먼저 부터? 할게요. 네. 네. 한나한테는 좀 미안한 게 계속 한나한테 제가 아나 그만둘 거야 자꾸 이런 말을 막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삼시경이 무서워가지고 제가 삼시경한테 말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한나는 계속 다 들었어요. 사실 전달 그런 거를 좀 얘기를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때마다 저의 그런 힘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고민하던 저의 모습이나 이런 걸 받아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렇고 그리고 우리 삼식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 처음에 사실 기획 삼식이 형 없었으면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스터디 만든 것도 그렇고 형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줘서 중간에 편집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테고 우리 한나도 편집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저만 혹시 여러분들한테 너무 짐을 크게 맡겨드린 게 아닌가. 굉장히 중간에 사실 이렇게 두 사람 힘들게 할 거면 너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술 취했을 때 하는 말이지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사랑합니다. 지금 취한 거 아니고요. 네, 지금 취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저 원래 맨정신에도 이런 말 잘하거든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요. 네. 제가 하면은 사실 지금이한테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중간에 좀 몇 번 싸웠잖아요. 그죠, 많이 싸웠어요. 근데 이게 뭐 감정이 상해서 싸웠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방송을 진행하는데 조금 이견이 좀 있어서 네. 이제 그것 부분을 맞아요. 갭을 메꾸는 갭을 채워주는 그런 논쟁 같은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채워졌고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으로 할 수 네. 있겠지만, 네, 그래서 덕분에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고 좀 제 지평을 넓혀준 지금한테 너무 고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삼식이는 이제 이 방송을 하자고 해서 너무 고맙고요. 제 되게 오랜 친구지만 그래도 저한테 처음에 이걸 하자 그래서 좀 놀래긴 했거든요. 네. 왜? 나한테 뭘 믿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이 방송을 하면서 정말로 저한테는 지금 약간 인생에 있어서 20대에도 또 다른 새로운 문이 열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네, 여러분들을 이렇게 방송으로든 오프라인으로도 만나면서 다 너무 좋아서 네,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제가 감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네. 네. 뭐 비슷하겠죠. 저도 그냥 항상 무엇이든지 이제 뭔가 끝나는 순간이 되면은 처음이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마무리 방송을 이렇게 마치고 하고 하니까 이제 올해 2월에 우리가 처음 스타벅스에서 셋이 모여서 얘기하던 날이 생각이 나는데 나도. 그때 이렇게 제가 뭐 하자고 하긴 했지만 만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막 엄청 열띤 토론을 하는 이렇게 삼식님과 지금님을 열띤
열띤 토론을 하는 한나님과 지금님 보면서 아 역시 내가 좋은 친구들을 불렀구나. 나보다 훨씬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 친구들이 뭔가 나랑 같이 하면서 나에게 많은 거를 알려줄 수 있겠구나. 내가 많이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앞으로 이 친구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되게 기대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팟캐스트도 시작을 하면서 그때는 참 멋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죠. 우리가 생각보다 감히 그때는 상상도 못했을 청취자 수와 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의견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네.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지난 8개월 동안 방송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상 즐겁지만도 않았고 쉽지만도 않았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서로 같이 잘 의지해가면서 잘 넘겼던 것 같고 같이 의견 나누고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되게 고마웠어요. 둘한테. 저는 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방송을 하자고 했을 때 마음이 잘 맞고 말도 잘 통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한 팀으로 뭉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청취자분들도 그런 걸 또 알아주셔서 네. 또 이렇게 많이 아껴주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뭐 지금님이 우리한테 너무 많은 일을 지우고 뭐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네. 저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 둘에 비해 아는 게 좀 적은 느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는 정말 아는 게 많다. 나보다. 그래서 내가 이 방송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편집을 열심히 하는 거다. 그리고 뭔가 시작을 하는 거. 내가 시작을 하면 얘네가 잘 이끌어주겠지. 저는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지난 8개월 동안.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 전혀 미안하게 생각 안 해도 되고 제가 맞아요. 즐거웠으니까 하는 거죠. 제가 못하겠으면은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저는 하기 싫으면 안 그렇죠. 합니다. 네,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잘 알죠. 그러니까 뭐 그런 미안한 마음은 안 가져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힘닿는 데까지 같이 이렇게 네. 방송 오래오래 계속 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나도 둘 다 사랑해요. 네. 고마워요.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네, 되었네요. 이렇게 마무리해야죠. 네. 아유, 자, 지금까지 네. 시즌 1 사랑해주신 청취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언제 시즌 2를 할지는 확실히는 몰라요, 그렇죠? 내년 3월 정도로, 3월 정도로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데 네. 그걸 하고서 기획을 일단은 네네. 잡으려고 하고 네네. 있어요. 청취자 모임 이후에 하겠죠? 네. 네. 그때까지 열심히 할 거고 그 전에라도 뭐 깜짝 네, 갑자기 녹음, 뭐, 네. 막 네. 술방송 술방 이런 이런 거 거 한번 할 할지도 수도 몰라요. 있죠. 네. 네. 땡기면 그리고 중간 할 중간에 거야. 이렇게 우리 삼식이 형하고 한나 트위터 라이브 자주 켜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잘 안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주 뵙겠습니다. 네네네. 네, 스푼도 있고요. 네, 여러분 많이 찾아주세요. 네. 네, 저희 끝나는 거 아니고 잠시 쉬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를 해야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뭔가 아쉽네. 하지만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네. 벅스 칠 때 떠나라. 네. 그럼 청취자 모임 신청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2월에 뵙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인사할까요? 네, 네. 인사하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시즌 1 마무리 방송. 다시 시즌 1 마지막 방송. 마무리 방송.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 끝까지 안 맞아. 끝까지 안 맞네요.